안녕하세요. 감동TV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연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충남 대전에서 돈을 만지는 일을 하고 있는 탈북 5년차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돈을 만지는 일을 한다니까 궁금하시지요?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는 일도 함께 말해드릴게요. 저는 탈북을 해서 적응하는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게 잘해주시고 인복이 많은 덕인지 주위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사실 여기 생활이 북에서보다 너무나 낫다 보니까 안 좋을 게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안타까운 건 고향이 그립다거나 거기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립다거나 그런 거 외에는 모든 탈북민들이 이곳의 생활을 100% 만족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특히 제 옆에서 절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고 왜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차근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북한에서 제일 상류층만 살 수 있는 곳 잘 아시죠? 네, 평양 맞아요. 전 그곳에 잘 나가는 평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공산당 간부로 계셨어서 먹고 살기가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릴 적부터 남달랐어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나 들으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까먹지 않고 다시 알려주는. 네, 맞아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수계산도 엄청 빨라서 엄청 똑똑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주위에서 총명하단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금융사업을 작게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고 이런 것이 어릴 적부터 눈에 잘 들어왔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는 당 간부니까 내가 장마당에 나가서 한 모퉁이 상점을 만들어 남조선 물건들을 암암리 팔면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것이라요. 그렇게 돈을 벌어 우리 집안이 더 부유하게 살면 좋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제 뒤를 봐주고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버지는 호통을 치시며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핀잔을 주곤 하셨죠. 저는 진짜 엄청 많이 항상 답답했어요. 아버지가 당 간부면 뭐 하겠어요. 제 눈에는 돈이 보이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질 못하니까요. 어느 날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할 일도 없고 해서 동무집에나 가야겠다 하는 마음에 친한 동무집으로 갔어요. 제 친한 동무집에 오니 유스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 잠시 동무는 부모님 심부름으로 장마당에 나갔었고 저 혼자 동무집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 유스비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호기심이 한번 열어보았죠. 그 유스비 안에는 남조선의 음악과 각종 드라마, 영화 등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동무가 방문을 들고 들어오며 호들갑을 떨면서 왜 남의 것을 허락도 없이 만지냐며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말했어요. 효정 동무 이거 나만 영상 아니간 평소에 궁금하긴 했는데 재미있냐 나도 같이 한번 보면 안 되간? 했더니 효정이는 조금 고민하다가 내가 안 보여주면 네 아바이한테 찌를 거가 하더라고요. 효정 동무도 무서웠겠지요. 저는 너무나 궁금하고 보고 싶은 마음에 동무한테 말했어요. 아냐, 내가 동무를 왜 찌르간 절대 안 찌른다야. 그러더니 몇 분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알갔어 하지만 약속 하나 하라오. 이것을 봤다는 거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기야. 저는 약속에 약속을 했죠. 절대 어느 누구에게든 이야기 안 하겠다고. 그렇게 나만의 영상들을 저와 동무는 보기 시작하는데 저거이 진짜인가 저게 사실이야? 저게 말이 되냐고 이런 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신세계를 보는 것만 같았어요. 저와 효정 동무는 보고 또 보고 하루 종일 남조선 드라마를 시청하고 다음 날은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들의 무대 영상을 듣고 보곤 했어요. 저는 한국 아이돌에게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영상을 보고 푹 안 빠지면 그것이 이상한 겁니다. 눈을 떠도 감아도 아이돌들의 환상적인 춤과 노래. 그 오빠들. 하얗고 예쁘게 생긴 얼굴이 머릿속에 아른아른거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북한에서는 흔히 말하는 덕질이라는 것을 하지도 못하지요. 너무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조선 드라마와 영화들을 몇 번이나 돌려보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딱 그런 세상이 펼쳐져 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갇혀있는 똥개 새끼였어요. 주인이 밥 주면 꼬리만 흔들던 똥개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한국으로 넘어가 내가 좋아하는 오빠들한테 덕질을 하고 비상한 나의 머리로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닥달하기 시작했죠. 탈북을 하게 도와달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께 귀싸다기를 맞았습니다. 그것도 많이요. 여기저기 매질을 당했습니다. 정신 차리라면서요. 상상이 되시죠? 아버지는 당 간부시잖아요. 당 간부 딸이 탈북한다니 말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저희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아빠의 고집도 엄청 세지만 그걸 닮은 저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는 나름매 맞아도 제가 본 한국에서 한국 아이돌 오빠들을 마음껏 보며 그리고 자유로운 곳에서 살고 싶은 저의 꿈. 절대 꺾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의지는 너무 강했죠. 나름 북한에 강단 있는 여성이었거든요. 저는 강단 있게 끝까지 아버지에게 대항하기 시작했죠. 아버지한테 탈북시켜달라고 계속하니까 사상교육책을 가져오셔서 지속적으로 절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협박도 하셨다 타이르셨다. 그래도 안 되시니 아버지는 내가 남조선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북한 사람인 너를 반겨라도 주겠냐며 넌 나만의 그 치열하고 과한 경쟁이 과열되어 있는 썩어빠진 자본주의 국가에 가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냐는 말이냐며 울분을 토하셨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한국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해야만 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저를 달래고 타이르고 하더라도 한국의 맛을 봐버린 제가 이 꿈 같은 곳으로의 탈북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결국에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더군요. 2년을 시달린 아버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를 탈북시켜줬어요. 탈북할 때 아버지는 눈물 엄청 흘리셨죠. 이제 너 보내면 나 혼자 적적히 살아야 하는데 아바이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지만 내가 그렇게 행복을 찾는다고 난리인데 안 보낼 수도 없고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봐라. 아비의 심정을 알 것이라며 눈물로 저를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제가 4살 적에 어머니는 고질병으로 벌써 세상을 뜨셨어요. 그렇게 아버지 혼자 있으셔야 하니 아버지에겐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어야 하는 게 맞지만 아직 너무나 젊은 나이기에 제 삶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북에서 살았다간 제 인생도 우울증에 망가져 버렸을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을 뒤로한 채 전 한국에 무사히 탈북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물론 아버지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해야겠다는 신념 하나로 열심히 나만의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지요. 역시나 제 직감은 맞았습니다. 남한에 오자마자 새터민 지원을 받으며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다가 저는 남한 사회경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코피 흘리며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한국은 어떻게 돈이 돌아가고 있는지 등등 경제사회 다방면으로 공부하였고, 한국에는 어떻게 정착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심도 있게 공부했지요. 저는 제 비상한 머리로 차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 차트 공부를 하면서 감을 익혔고 차트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한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역시나 제가 고른 주식이 대박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자세히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미국의 이응이응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돈을 모으게 됐고 제 집과 차를 살 수 있었어요. 돈이 생기다 보니 북한에서의 생활로 제 피부나 제 몸 상태가 안 좋은 건 제가 잘 알았기에 제 몸부터 가꾸기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도 여자인지라 여기 한국에 오니까 죄다 예쁜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에 비하면 저는 정말 보잘것없었죠. 정말이지 한국 피부와 상형은 전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어요. 예쁘게 눈 수술을 하고 피부과를 다니며 레이저와 마시지를 하고 저는 점점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돈과 노력을 들이니 결과물은 엄청나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내면도 중요하지만 치열한 이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노력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삶을 살아가는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저는 필라테스와 폴댄싱을 하며 몸매를 육감적으로 단련시켰어요. 그 덕에 지금은 어딜 가도 예쁘다 소리 꼭 한 번은 듣는 것 같아요. 여기 한국에 있으니 이제서야 정말 진정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껴진답니다. 북에 홀로 계신 아버지가 걱정도 되고 너무나 보고도 싶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탈북한 것에 대한 후회는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아버지 생각이 안 나게 일부러라도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저의 잘 사는 모습을 빨리 아버지가 보고는 아버지도 이쪽으로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아버지와 직접 통화하기에는 다소 힘들었고 브로커를 통해 가끔 소식통을 듣긴 합니다. 아직은 잘 계신 듯한 모양이에요. 부디 저와 만나는 날까지 몸 건강해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영님의 탈북 사연 잘 들었습니다. 아버님도 이곳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지영씨를 보면 마음이 좋으실 거예요. 이곳 자유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며 감동TV를 항상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